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성민님의 안타까운 북한의 여름 현실을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지금 북한은 어떨 모습일지 이 사연을 들으며 조금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 같은 한반도에 사는 나라가 이렇게 달라도 되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성민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민은 아침 일찍 일어나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마을에 수돗물이 공급되는 날이었다. 한 달에 2번 정해진 날짜에만 물이 나오는 탓에 이날만큼은 온 마을 사람들이 분주했다. 언니 빨리요. 줄 서는데 늦겠어요. 동생 은미가 재촉했다. 두 자매는 서둘러 마을 중앙으로 향했다. 이미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다. 새벽부터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다. 성민은 한숨을 쉬며 줄 끝에 섰다. 아이고, 오늘도 긴 하루가 되겠구먼. 앞에 선 아주머니가 말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거라도 없으면 살 수가 있나요? 물을 받는데 2시간이 걸렸다. 겨우 받은 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빨래는 강에 가서 해결하고 씻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성민은 조심스레 물을 나눠 담았다. 큰 통에는 식수를, 작은 통에는 씻을 물을 담았다. 남은 물은 화장실용으로 모아뒀다. 은미야, 오늘 강에 가서 빨래하자. 성미가 말했다.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근데 언니, 우리 언제쯤 제대로 된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 쓸 수 있을까요? 성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우리나라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럴 수 있겠지. 지금은 그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해. 오후 두 자매는 빨랫감을 이고 강으로 향했다. 이미 여러 여인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 탓에 대부분 상의를 벗고 있었다. 어머, 성미 왔네. 옆집 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었다. 성미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네, 아주머니.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에이, 다들 마찬가지지. 어서 와서 빨래해. 물이 시원해서 좋다. 성미와 은미도 옷을 벗고 강물에 들어갔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처지였다. 빨래를 하면서 여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마을 소식, 가족 이야기, 그리고 언제나 화제가 되는 물 문제. 들었어? 옆마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물이 안 나온대. 한 여인이 말했다.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성미도 불안해졌다. 우리 마을도 곧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미는 문득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은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근데 언니, 비가 와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물은 별로 없잖아요. 성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언젠가는 우리도 맘껏 물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성미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물을 아끼며 살았다. 씻을 때, 밥할 때, 화장실 갈 때. 항상 물을 아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일상이다. 하지만 나는 언젠가 이 상황이 나아질 거라 믿는다. 그때까지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물이 부족해도 우리의 희망은 부족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신의주의 여름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철수는 이번 여름이 특히 더 뜨겁다고 느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정말 덥죠? 철수가 물었다.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덥지 않았는데. 세상이 변하는 모양이다. 철수는 학교에서 배운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떠올랐다. 선생님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덥나 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보다. 근데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살지? 집안은 찜통 더위였다. 선풍기 하나로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전기마저 자주 끊겼다. 철수야, 내일은 산에 가자. 아버지가 제안했다. 거기 가면 좀 시원할 거야. 다음 날 철수와 아버지는 이른 아침부터 산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 상당수가 같은 생각을 한 듯했다. 산길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고, 다들 더위를 피해왔나 보네. 아버지가 말했다. 산 중턱에 도착하자 확실히 공기가 시원해졌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 시원해요.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 야, 너희 집은 에어컨 있다며? 부럽다. 에이, 있어봤자야.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뭔 소용이야. 철수는 귀를 기울였다. 에어컨이라.
학교에서 배우기로 그건 방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했다. 하지만 철수의 집에는 물론 마을에도 그런 게 없었다. 아버지, 우리도 에어컨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좋겠지. 하지만 지금은 꿈도 꾸지 마라. 우리한텐 너무 비싼 물건이야.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관리소 건물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새어나왔다. 저기 에어컨 있나 봐요. 철수가 말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높은 사람들은 다 있지. 우리 같은 서민들만 고생이야.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더위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철수는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못 이겨 밖으로 나와 있었다. 철수야, 잠이 안 오니? 어머니가 물었다. 네. 너무 더워서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조금만 참자. 가을이 오면 시원해질 거야.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얘들아, 올해는 특별히 덥지? 이런 걸 폭염이라고 해. 앞으로 이런 날이 더 많아질 거래. 그러니까 더위 조심하고 물 많이 마시고. 철수는 걱정이 되었다. 앞으로 더 더워진다고? 어떻게 살지? 그날 저녁 철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너무 더웠다. 산에 가도 조금 시원할 뿐이다.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한텐 너무 비싸다. 그리고 전기도 자주 끊긴다. 언제쯤 우리도 시원하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언젠가 우리 마을도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때까지 힘내자. 영희와 아버지는 한밤중에 산으로 향했다. 집안의 열기를 더는 참을 수 없어서였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빛에 의지해 천천히 산을 올랐다. 아버지, 저기 계곡 소리가 들려요. 영희가 말했다. 그래, 거기 가서 좀 쉬자. 계곡에 도착한 그들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갔다. 순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아, 시원해.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숲풀 사이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영희는 깜짝 놀라 아버지 뒤로 숨었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두 명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영희는 눈을 의심했다. 그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였다. 어른 보숭이. 한 여자가 중얼거렸다. 이제 보니 그들은 꽃제비 홈리스로 보이는 어린 여자들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몸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아가씨들 왜 이러고 있나? 옷은 어쨌나? 한 여자가 대답했다. 너무 더워서.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올라와서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위험한 일이야. 이러다 큰일 날 수 있어. 우리랑 같이 내려가자.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줄게. 그러자 갑자기 두 여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산 위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안 돼요. 우릴 잡으러 온 거예요. 한 여자가 소리쳤다. 영희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저들은 왜 저래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무서워서 그랬나 보다. 세상이 그들에게 안전하지 않았나 봐.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에서 벌거벗은 여자들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이는 그들이 중국 조폭에게 쫓기는 탈북자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저 집 없는 꽃제비일 뿐이라고 했다. 영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다. 너희 산에서 벌거벗은 여자들 봤다는 소문 들었어? 영희의 친구 수미가 물었다. 응, 우리 아버지랑 내가 직접 봤어. 영희가 대답했다.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정말? 어땠어?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무서웠어. 근데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었거든.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에 산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하지만 더위는 여전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시원한 곳을 찾아 헤맸다. 며칠 후 영희의 아버지는 마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 여자들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저들도 우리처럼 더위를 피해 산에 온 거예요.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한 주민이 말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들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다른 주민이 반박했다. 결국 마을에서는 산 주변을 순찰하기로 했다. 위험한 상황을 막고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돕기 위해서였다. 영희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도 덥다. 그 여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들에게도 시원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한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언제쯤 그런 날이 올까? 한 달 후 영희네 마을에서는 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잠해졌다. 아무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이 남아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더위는 조금씩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내년 여름이 오면 또다시 이 고통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도 언젠가 에어컨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영희가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래,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해. 혼자서는 이 더위를 견딜 수 없으니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마을을, 이 나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영희의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 벌거벗은 여성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그 나이 먹은 여자들이 어떻게 수치심도 없이 그럴 수 있대?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찼다. 그래도 할머니,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더위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젊은 어머니가 말했다. 마을 이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문제는 이게 우리 마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는 거요. 밤에 산에 오르는 것도 무서워지고. 토론은 계속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 여성들을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비난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한 가지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었다. 영희의 아버지는 마을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처지 아닙니까? 더위로 고통받고 있는 건.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었다. 왜 하필 산에서? 왜 하필 벌거벗은 채로?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다. 어떤 이는 그 여성들이 중국 조폭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내 사촌이 국경 근처에 사는데 말이야, 거기서 중국 조폭들이 여자들을 납치해 간대. 어쩌면 그 여자들이 도망친 거 아닐까? 한 남자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혹시 위험한 범죄자들이 우리 마을 근처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영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본 여성들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건 범죄자의 눈빛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아버지, 저는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희가 말했다. 아버지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서는 그 여성들에 대한 동정론이 늘어갔다. 특히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에휴, 나도 가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더라고. 한 아주머니가 털어놓았다.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나? 마을에서는 결국 그 여성들을 돕기로 결정했다. 산 주변에 작은 쉼터를 만들고 옷과 음식을 두기로 한 것이다. 우리가 직접 만나진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잖아요. 영희의 아버지가 제안했다. 이 결정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해주었다. 그들은 이제 그 여성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가을이 다가오고 더위가 가시면서 산에 벌거벗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다. 극한의 상황은 사람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이라는 것을. 영희는 그해 겨울 학교에서 작문 숙제를 받았다. 주제는 우리 마을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었다. 영희는 주저없이 그 여름의 이야기를 썼다. 그 여름 우리는 벌거벗은 여성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것의 가치를. 선생님은 영희의 작문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영희야, 내 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구나.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간직하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그런 세상으로. 영희가 한국에 온 지 5년. 그녀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그녀는 북한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오늘도 영희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뜨거운 아스팔트와는 대조적으로 실내는 서늘했다. 영희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옆자리의 친구 민지가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딱 좋아. 오히려 이게 신기해. 민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에어컨이 신기하다고? 너 정말 특이한 애야.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직 친구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고 영희는 지하철을 탔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내부는 시원했다. 영희는 문득 북한에서의 여름을 떠올렸다. 땀에 젖은 옷, 밤새 열기로 뒤척이던 밤들, 그리고 산에서 마주쳤던 그 벌거벗은 여성들. 저기, 괜찮으세요? 옆자리 승객의 목소리에 영희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영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냉장고를 열었다.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북한에서는 얼마나 귀했던가.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난 이 편안한 삶에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든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동안 북한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 특히 그 여름의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그 벌거벗은 여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전히 더위에 시달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도 나처럼 새로운 삶을 찾았을까? 다음 날 영희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기로 했다. 영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경험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 수 있다니 단체의 직원이 말했다. 영희는 미소 지었다. 제가 겪은 일들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녀는 강연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떨리고 두려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다. 북한에서는 에어컨이 고위 간부들의 전유물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더위를 피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청중들은 영희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북한의 실상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 청중이 질문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선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북한 주민들을 돕는 단체에 후원을 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리는 이 편안함에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영희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저도 북한에서 왔어요.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희는 그 학생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영희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서 감사했다. 이제 나는 알겠다. 내가 겪은 고통은 단순히 불행한 경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여름밤에 만났던 그 여성들에게 미안하다.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서. 하지만 동시에 약속한다. 너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너희들도 언젠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들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함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그날까지.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빛나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빛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름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경험들이 그녀에게 힘을 줄 것이기에. 언젠가는. 영희는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모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영희의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영희의 활동은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와 열정적인 노력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영희에게 연락이 왔다. 북한의 실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제가 TV에 나가도 될까요? 영희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PD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영희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용기를 내주세요. 촬영 당일 영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카메라 앞에 앉아 그녀의 마음은 더욱 떨렸다. 3, 2, 1 시작합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북한에서 탈북한 이영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북한의 여름, 특히 제가 겪었던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희는 그날 밤 산에서 있었던 일, 벌거벗은 여성들과의 조우, 그리고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의 반응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단호했지만 진실됨이 느껴졌다. 그들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많은 시청자들이 영희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고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영희 씨 덕분에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에겐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어요. 영희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금 활동이 활발해졌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과장되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심지어 그녀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다. 영희야, 괜찮아? 동료 활동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이런 반응도 예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강연과 인터뷰를 이어갔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어느 날 영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북한에서 탈출한 한 여성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 탈북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 여성은 영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영희 씨 덕분에 저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은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영희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이유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그 여름밤에 만났던 그 여성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간절한 꿈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다. 언젠가 북한의 하늘도 이렇게 밝아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자신이 그 빛의 한 부분이 되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영희의 활동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점차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날은 국제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안했다. 영희는 망설였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단체의 담당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경험과 목소리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몇 주 후 영희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존경하는 대표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북한에 숨겨진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희는 그날 밤의 경험, 북한의 열악한 생활 환경, 그리고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진실된 증언에 많은 대표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난 후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영희에게 다가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 그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경험은 영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귀국 후 영희는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어느 날 영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한 기업가가 북한과 접경 지역의 대규모 냉방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기업가는 말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다. 그날 밤 영희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희망을 보았다. 내가 겪었던 그 뜨거운 여름밤의 기억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시원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산에서 만났던 벌거벗은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더위에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함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더 큰 희망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희망의 불빛이 언젠가는 북한의 하늘도 밝힐 것이라는 것을. 오늘 들으신 사연은 어떠셨나요? 북한의 여름은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난다는 게 저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선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직도 선풍기도 없이 옷을 벗어던질 정도로 이 더위를 견디고 있는 북한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많은 다양한 사연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